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진다면 식단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다이어트의 8R은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몽쉘 하나를 태우려면 40분간 빠른 걷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식단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식단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어야 되냐, 또는 뭐 어떤 브랜드에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을 하셔야 하루에 내가 뭘 먹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영양소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고, 무의식 중에 막 집어먹는 간식도 얼마나 먹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와디즈에서 다이어트 코칭 프로그램을 런칭했었는데요. 약 70분 정도 단체 채팅방과 카페를 통해서 운동, 식단, 습관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제 코칭을 받으시면서 4주간 적게는 2, 3kg, 많게는 5kg 까지 감량을 하셨어요. 식단 코칭을 할 때 제가 권장드린 앱이 있는데,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라이즈라고 하는 앱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 전에도 반년이 넘게 필라이즈라는 앱을 썼었고, 식단 관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필라이즈에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후기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협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끼니 사진과 함께 어떤 브랜드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제가 다 하나씩 기록을 해놨거든요. 칼로리, 영양소, 탄단지 구성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운동까지 추가할 수 있어서 내 일일 권장 섭취 칼로리가 이 정도인데 운동을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더 먹어라, 덜 먹어야, 이런 코멘트까지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하루 식단의 점수가 메인에 떠요. 근데 이게 약간 은근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100점이 된다고 뭘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그 100점을 채우게 하는 그런 막 욕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제일 좋은 점이 하루 식단에 대한 코멘트까지 해줘요. 저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 식단 기록하고 싶었는데 당장 깔아봐야겠어요. 좋아. 그러니까 아마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필라이즈 앱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 목표에 맞게 개인 맞춤형으로 식단을 관리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환경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관리 식단을 선택하고 키 몸무게, 목표 몸무게를 설정하면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탄단지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추천해줘요. 예를 들면 저는 근육량 식단을 선택을 했는데 단백질을 늘리고 당류라든지 알코올 섭취를 줄이라는 조언을 받았고, 탄단지는 4-4-2 비율로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바프 준비하면서 매일 식단을 기록을 했었는데 제 목표 탄단지 비율에 맞게 하루 얼마만큼의 영양소를 먹었는지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코멘트까지 나오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또 저는 붓기 제거가 중요한데 그 나트륨 섭취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니까 그것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탄수화물을 특히나 좋아하는데 그 비율을 혹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밑에 코멘트에 노란불이 들어와요. 주의하라고. 아, 그러니까 그때 주의하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식단 코칭을 하면서 하루 섭취 칼로리랑 그리고 탄단지 비율이 나오는 메인 화면,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끼니별 사진과 영양소가 나오는 화면을 각각 찍어서 업로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거든요. 섭취 음식의 칼로리나 영양소를 제가 따로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코칭 받으시는 분도, 코칭을 하는 저도 굉장히 편했고 코칭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식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어요.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식단뿐만 아니라 컨디션, 체중, 운동, 수분, 영양까지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보통 다른 어플은 식단에만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습관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코칭을 해드릴 때도 단순히 뭐 운동 식단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뭐 수면, 수분 섭취, 스트레스, 전반적인 습관까지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봐드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케어할 수 있는 앱이라서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아이폰은 그 애플 건강에 체중과도 연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영양소를 추천해주고 또 섭취할 수 있게 응원까지 해줘요. 처음 정보를 넣을 때 기저질환은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토대로 영양제를 개인별로 추천을 해주고 또 구매 링크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실 때 그 영양제도 진짜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식단 기록뿐만 아니라 그 영양제 후기라든지 성분을 찾아보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코칭할 때뿐만 아니라 코칭이 끝난 이후에도 이 식단 어플을 통해서 꼭 기록을 지속하도록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마침 그 1기 참가자 분 중에서 영양학 전공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마침 필라이즈 앱을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서도 굉장히 이 앱이 핫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필라이즈 앱을 사용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강박 없이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방금 감자빵 딱 한 개만 등록했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불 떴어요. 네. 노란불 이미 떴네. 이거 제가 많이 먹었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저는 매 끼니 양손 가득 채소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코칭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녁을 먹었는데도 밤 10시만 되면 그렇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드셨대요. 근데 그게 매일 습관이 되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건강까지 정말 안 좋아지신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도 속이 더부룩하고 당연히 건강도 안 좋고 살도 찌셨어요. 근데 매 끼니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야채 가득 샐러드를 드시고 메인 식사로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효과를 진짜 제대로 톡톡히 보셨어요. 원래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저도 아침마다 양손 가득 먹었어요. 그쵸, 제가 매니저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양손 가득, 그게 중요해. 양손 가득. 근데 원래 이분도 마당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야채를 원래 많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추가로 막 토마토, 오이 이런 거를 박스채 두시고 매 끼니 드셨대요. 매 끼니. 샐러드처럼 드시고 그 다음 메인 식사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충분히 섭취가 됐기 때문에 포만감을 이미 느끼고 있고 결국에 식사량이 줄어들고 또 이게 소화 흡수가 느리다 보니까 밤까지 포만감이 가기 때문에 야식을 먹는 습관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야채를 확실히 많이 먹으니까 응. 속이 조금 더부룩했던 게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평소에 먹는 가공식품 같은 거 드셔도 나트륨 많이 먹게 되는데 채소를 드시면 그게 다 배출이 되니까 아마 속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더부룩했던 게 내려가니까 확실히 소화도 잘 되고 또 장활동도 원활한 느낌. 맞아요.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분 케이스도 그 한 달간 4kg 감량을 하셨어요. 이 원칙만 지키셨는데도. 네. 운동은 따로 안 하신 거예요? 운동은 당연히 했죠. 운동은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운동은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사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식사를 그냥 드실 때도 아무거나 먼저 드시면 안 되고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양손 가득 채소를 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식사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또는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대로 드시는 거예요. 자, 모든 끼니를 드실 때 초록초록한 거를 먼저 드세요. 샐러드가 될 수도 있고 한식이라면 나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안 올라야 살로 가는 체지방 축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탄수화물을 식사 마지막에 먹고 그리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은 100% 혈당으로 가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가 빨리 되지 않도록 잡아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그래서 집밥 드실 때 있잖아요. 집밥이나 급식 드실 때 나물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매니저님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뷔페 가시면 어떤 거 먼저 드세요? 좀 밥이랑 튀김이나 이런 고기류 배가 차는 것부터 먹습니다. 거꾸로 하고 계시네요. 지금 완전 거꾸로 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드셔야 되고 튀김류는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밥부터 먹어버리면 혈당이 100%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먹어야 돼요? 야채. 그렇죠, 야채. 야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단백질. 그러니까 계란, 스크램블, 두부, 고기, 생선 이런 거. 그 다음에 밥이나 면. 자, 세 번째는 제가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는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매 끼니 한 접시에 탄단지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구성을 해서 배부른 느낌이 있을 때까지 포만감 있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든든하지 않으면 식간에 계속 뭐가 생각나잖아요. 간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을 계속 오르게 하고 그리고 또 체지방이 축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그럼 또 당을 찾게 되고 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간식 생각이 최대한 나지 않게 매 끼니를 드실 때 만족스럽게 배부르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실 때에는 매니저님 몇 분 정도 드세요? 매 끼니 드실 때? 저는 한 10분 동안 먹습니다. 그니까 이게 10분 동안 먹으면 아마 포만감이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그 몸은 20분 정도가 지나야 그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서 2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20분 이상이 나와야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전에 식사를 끝내버리면 많이 먹었더라도 배가 안 부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먹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해도 허겁지겁 절대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소화도 안 돼요. 탈이 나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천천히 음미하듯 꼭꼭 씹어서 드세요. 천천히. 네. 이번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코칭할 때도 유용하게 썼던 어플을 추천해드리고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식습관을 공유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 초보라서 하나도 몰랐는데 진짜 옆에서 같이 그걸 소화해주는 느낌? 아 진짜요? 다행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꿀팁은 꼭 체중 감량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나를 위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니까 꼭 기억했다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